없진 않네요. 그리고 파워 로직스인데 여기는 주 사업 부서가 원래 그 카메라 모듈이에요. 모듈. 근데 적자예요. 문제는 적자예요. 제가 왜 괜히 그 별로 안 좋아했냐면 주 사업부가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계속 2차전지 회로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폐배터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2차전지 재활용 사업 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같이 연결이 된 건데 일단 주사업부인 그 카메라 모듈 쪽으로 돈을 벌어줘야 나머지 성장 산업들이 힘을 받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그 카메라 모듈 쪽으로 강자들이 너무 많아요. LG 그 이노텍도 있고 MC넥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너무 센 기업들이 많아요. 걔네들이 1, 2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듈 쪽으로는 저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놔야 이제 다른 성장 산업이 그 이렇게 탄력을 받는 구조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게 보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현대그룹의 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 그 생산 시설이 있는데 거기랑 조인돼 있는 거 여기랑 그거 하나 볼만해요. 그래서 ESS용 여기서 BMS를 개발하거든요. BMS에 대한 기술력이 그나마 좀 인정을 받았어요. 이거 개념 한번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이거 또 모르시죠? ESS 진짜 한두 번 설명드린 거 아닌데 아직도 개념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없겠죠? ESS 뭡니까? 여쭤봐도 돼요? ESS 뭡니까 여러분? ESS 뭡니까? 그 에코프로미엠에 대한 거는 오늘 그 영상 초반에 제가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거 돌려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스토리 맞아요. 맞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력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요거는 이제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 좀만 더 고급 단계로 갈까요? 자 ESS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워 로직스가 한다는 BMS가 있고요. 그 다음에 PCS가 있고요. 그리고 EMS가 있어요. 영어 나오니까 좀 어렵죠. 별거 없어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요거는 파워 컨디셔닝 시스템, 그리고 요거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게 그 ESS가 구성이 되거든요. 제가 그림으로 살짝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별거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배터리 있죠. 배터리, 이게 배터리라고, 너무, 다시 그릴게요. 배터리를 그려드릴게요, 제가. 배터리가 있어요. 그죠?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관리해주는 BMS가 여기 들어갑니다. BMS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총괄하는 EMS가 들어가요. EMS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충전하고 방전을 주관하는 PCS가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틀어서 이런 게 이제 여러 개 있겠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 BMS 들어가고 배터리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개 뭉쳐 놓은 그 시설을 통합해서 ESS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보이시나요? 너무 허접한가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 놓은 거를 ESS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자 배터리는요 그냥 그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머릿속에만 담고 계세요. 배터리는요 일단 셀 단위로 만들어지죠. 배터리 가장 작은 단위가 셀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알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여가지고 이제 모듈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모여서 아이씨 절대 틀렸다. 이런 거 민감하시죠? 모듈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렉이라는 집합체가 되잖아요. 이게 배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로 만들어진 배터리를 가지고 그거를 제어해주는 장치가 BMS예요. 그래서 이 셀부터 시작해서 렉까지 가는 그 전체 시스템을 관리해주고 뭐 이 배터리가 혹은 뭐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전체 용량을 제어해주는 그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그 방전이라든지 충전에 대한 용량을 제어해준다라는 거는 배터리의 효율 향상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매니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PCS는 뭐냐면 그 옛날 핸드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저장시킬 때는 뭘로 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류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다시 방출시켜가지고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류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전기 장치를 직류해서 교류를 변환시켜주는 그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PCS는. 말이 어렵나? 좀 어렵나요?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외우진 마세요. EMS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 최종, 이 모든 것들, BMS라든지 배터리라든지 PCS까지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주는, 그러니까 뇌에 해당되는 장치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뭐 저장도 했다가 이 배터리 자체적인 그 효율도 극대화 시켜주고, 그리고 배터리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직류에서 교류로 그 전환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이동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그 시스템을 다 운영하게 해주는, 관리해주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MS하고 그 다음에 그 PCS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주인이에요. 이 ESS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합쳐지면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별로 어렵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컨테이너 여러 개 뭉쳐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다.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강 그냥 느낌은 아시겠죠? 아, 뭐 대충 뭐 그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합쳐지면은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삼성도 하고 현대도 하고 LG도 하고 SK도 합니다. 주요 기업들은 다 하죠. 당연히 하죠. 왜 합니까? 앞으로 전기차 운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차 막 움직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일시적인 전력이 부족해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의 이 전기차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기차 한 대씩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 어느 시점에 전력난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다고 했을 때 갖는 이점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많잖아요. 전기가 가장 비싸게 공급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름철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미리 저장해놨던 전기를 그때 풀면 어떻게 됩니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시킬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전기를 그러니까 지금처럼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공급받는 형태가 아니라 주머니에 넣어놨다 포켓 형태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편하죠. 그죠? 그런 이점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만약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긴급적으로 수혈을 해줄 수도 있게 되잖아요. ESS에 대한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빅데이터, 굉장히 빅데이터가 아니죠.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데이터화 돼 가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 주요 데이터 센터에서 갑자기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데이터 센터는 뭡니까? 주요 대기업들 뭐 NC소프트라든지 샤라사라 여러 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기업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직접 관리해주고 보관해주는 그 센터 아닙니까? 그 센터에서 만약 정전이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게임 서버 한번 하루 다치면 그 손실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럼 그거를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긴급하게 수혈해줄 수 있는 이 ESS가 있다고 하면은 그 손실들을 다 방지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SK, 현대, 뭐 LG, 삼성전자 할 거 없이 한 2, 3년 전부터 이 ESS 시장에 대한 그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잘 알려지진 않았죠. 뒤에서 하고 있으니까. 특히 LG화학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저장해놨던 그 에너지를 갑작스러운 어떤 비상사태에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때에 쓸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서 쓰기 위한 장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거를 그 배터리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 장치 BMS를 이 파워로직스에서 합니다. 되셨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 파워로직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5G 시대에서 앞으로 그런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 정전이 많이 날 거거든요. 분명히. 그랬을 때 이제 그 ESS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더 많이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거를 UPS라 하거든요. 긴급 공급 센터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ESS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시간 많을 때. 이게 또 막 거주용, 산업용, 전력용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엄청 나뉘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길어지는 것 같고 루즈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파워로직스에서는요, BMS, 배터리 충전을 관리해주는 걸 개발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